자, 신라젠이요. 지금 오늘도 지금 25.86% 떨어졌습니다. 거의 하한가까지 갔죠. 자, 지금 이 신라젠은 이제 주식 가치가 1,6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5,650원, 마이너스 26% 정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젠이라는 이 회사의 지금 대표 문은상이 오늘 12만 9천 중가를 매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어제 블랙 먼데이를 가져오는데 이 외생적 요소, 즉 미일 무역 전쟁이나 환율 조작, 그리고 한일 충돌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기도 했지만은 이 신라젠의 지금 문은상이가 4일날 한 불성실한 해명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좀 사기성이 짙다 이런 뉘앙스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금 붕괴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고 또 코스닥의 유력주였던 바이오주들이 전부 같이 벼락을 맞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젠의 문은상이가 오늘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 자신의 주식이 금값일 때 매각을 했잖아요. 한 1,300억을 매각을 하고는 이태원에 65조짜리 부촌 주택을 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돈 버는 일이 하나도 없고 돈 쓰는 일만 있고 1년에 수십 수백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상장해서 그걸 분위기 띄어서 주식값 올라갔는데 그 주식을 갖다가 세금 내야 된다고 팔면서 그 판돈으로 지금 이태원에 65억짜리 집을 샀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처음부터 사기성이 다분히 있었고요. 관계 당국은 이자를 갖다가 긴급 체포해서 사기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신라젠의 온 관심이 문은상 대표이사의 행태에 대해 쏠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의 행동과 말, 그의 신뢰성에 따라서 이 지금 주주들이 가진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걸 좌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의 내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행동이 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신라젠 주식을 매각한 시점에서 지금 용산 이태원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 주택을 샀는데요. 그것이 지금 매입가가 2018년 3월에 샀는데 65억이라는 겁니다. 대지가 187평, 건물이 50평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집을 갖다가 사들인 이 사람, 주식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한 시점이 2017년 12월 21일부터 지난해 1월 3일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라젠 주식 중에서 156만 주를 매도했고 매각 대금이 1,300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한때 2016년 말에는 주식을 521만 주 정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저기 상장할 때요. 그리고 2018년 1분기에 보면 384만 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차익인 주식 156만 주를 이때 다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올해 지금 1분기까지 비슷한 주식 숫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결국은 집 사고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세금은 낸다 했는데 진짜 세금을 얼마를 어떻게 냈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18년 초에 이제 주식을 팔기 시작할 때 온갖 이야기들이 시중에서 분분했지요. 104백 임상 시험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벌써 그때 나왔고, 임상 중단을 미리 안 문상은이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한 게 아니냐, 지금 이야기까지 나왔고, 이게 세금 낸다고 주식 팔았는데 과연 세금 냈는지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에 대한 이런 다양한 추측은 당시 신라젠 주식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했다는 거예요. 문이 신라젠 주식을 처분할 당시 시세가 1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15,000원이었으니까 6배가 더 높은 수준이고, 자기는 아마 스톡옵션이나 BW 신주인식권부 사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싸게 샀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신라젠은 당시 그런 의혹을 깔아뭉갰죠. 우리가 뭐 지금 임상 실험이 잘 안 되고 있다, 거짓말이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판다 했어요. 세금이 한 1,000억 나왔는데, 그런데 벌지도 않고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돈만 들어가는데 어떻게 세금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세금을 주식 현물로 내려고 했는데 국가가 거부했고, 대출도 지금 한도가 있어서 지금 세금 내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1,000억의 세금이 나온 상황에서 지분 매도는 탈세자가 안 될 유일한 방법이다. 즉 탈세로 잡혀갈까봐 주식 판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팩400 임상 실험이 중단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문이 주식을 매각할 때 떠돌았던 소문이 다 지금 이렇게 현 시점에서 재조명되고 있어요. 특히 문이 주식 판 직후에 집을 산 것이 알려지면서 문이 악재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팔고 그리고 매각 대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샀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날 이제 공식적으로 이 팩400 임상실험 중단 밝히기 전 직전만 해도 45,000원쯤 가격이 갔어요. 자기가 이제 주식을 팔 때 절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액 주주들은 문은상이가 주식 매각, 부동산 매입 과정, 그리고 주식 매각 이후로 들었던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자료를 다 공개하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고, 원래 이제 치과 의사였지요. 그러다가 모스크바에 가서 일반 의사 공부를 하고 왔지만은 한국에서 개업은 못했고 치과 의사로 강서구에 치과를 개업했다가 부산대 치대 교수로 가 있었는데, 그때 논문으로 팩400을 알고 의과대학 교수들하고 같이 돈을 걷어서 신라젠을 설립하고 미국 제네리스사 팩400을 만드는 그 회사에 200만 불을 투자했고, 그리고 아예 2013년에는 교수를 치과의사를 그만두고 신라젠 대표이사로 와서 제네릭스 인수를 2014년에 1,600억을 가지고 했어요. 자, 이때 아마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 모았는데, 어제 이야기했던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와 이 지금 문은상의 관계도 지금 조사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인수 후에는 팩400의 임상 3상 실험을 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 코스닥에 상장시켰다 했는데, 이때가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고비만 넣으면 된다 해서요. 2016년 12월 탄핵 무렵이었습니다. 자, 팩400이 상용화될 때 이 회사의 가치가 7조 이상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주식 공모 가격이 15,000원이었는데 1년 뒤에 2017년 말에는 10만원, 시가총액이
약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증되면 나올 만한 수준인 7조 원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2위의 시총액을 이렇게 유지하기도 했지요. 자, 그런데 작년 초부터 문헌상이 팔고 난 이후에 경영진들이 차례대로 다 팔았습니다. 주식이 고공행진을 할 때요. 그래서 주요 경영진의 주식 매도가 이제 악재가 되면서 작년에 1월 4일 신라젠 주가는 하루 만에 문헌상이 팔았다라고 되면서 10%가 하락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난달에도 이제 신현필이라고 핵심 전무가 17만 주 정도 팔면서 주가가 11% 떨어졌어요. 이때도 보면 개인 세금 채무 변제라고 했고 실험 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미국의 이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즉 임상 결과 이런 부분들을 최종 판정해주는 이 기구에서 팩400이 무용성 평가 결과 임상 실험 중단을 권고받았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가격이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거는 2018년 8월, 작년 8월에 올 상반기에 기업 주요 임원들 중에서 누가 보수를 많이 받았나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에 보니까 신라젠 임원들이요. 지금 삼성이나 GS나 이런 주요한 회사들을 갖다가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신라젠의 지성근이는 전 이사인데 보수 총액을 103억 3,500만 원을 받아갔어요. 신라젠의 박철인 사회 이사인데 퇴임했는데 98억 5,800만 원 받아갔어요. 또 신라젠의 신현필이 아까 7만 주 정도 팔은 사람은 작년 상반기에 보수를 52억 7,800만 원을 받아갔고 또 신라젠의 배진섭이라는 부장은 49억 8,500만 원, 신라젠의 박진홍이라는 과장은 49억 6,300만 원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받은 액수가 GS그룹의 허창수, 삼성전자의 권은 회장, 심지어 한진의 조양호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그야말로 지금 적자만 나는 회사, 수입이 넣을 구멍이 없는 회사, 한마디로 상장을 해서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해서 그것도 실적이 안 되어서 주식 판 돈만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보수를 다 많이 받아갔다는 것은 얼마나 비도덕적이냐는 겁니다. 젠에 관한 청원이요. 지금 보면 청와대에 2017년 11월 달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2018년 초에 신라젠에 대한 이 퇴출 검증을 요구한다. 가상화폐와 비슷하다. 심지어 이 암호화폐 도박과 뭐 큰 차이가 없다. 검찰 수사를 총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작년 1월 달에 쭉 나왔습니다. 문헌상이가 이 자기 집을 샀던 이후에 나왔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한 청원에는 국민의 정부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국민의 눈물 이런 말이 있고요. 심지어 가상화폐만큼 이것도 사기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고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주식들에 대해 왜 문재인이 말을 하지 않느냐 하면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오주에 대한 이 불법 통정거래, D로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미리 입을 맞추어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많다고 건강원이 모니터를 좀 강화해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작년 5월 30일에 나왔습니다. 주로 지금 청원이 1월 달에 집중되었고 또 5, 6월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저녁에 시간이 끝난 이후에 물량 매집, 특히 기관들의 공매도가 서로 짠 듯이 이렇게 마감을 앞두고 던지는 일이 있었으니까
이거 좀 집중적으로 수사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바이오 종목 검찰 수사 촉구 청원 이런데 반드시 신라젠이 지금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신라젠 상장 폐지 및 주가 상승 이유를 파악해라. 그리고 이 지금 신라젠과 관련해서 많다. 바이오 이 의약 제품의 주식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요구가 쭉 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신라젠의 기술 특례 폐지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이 신라젠 3년간 누적 적자가 1,500억이다. 이 1,500억 누적 적자 중에 아까 보면 이 적자 기업에서 받아간 돈이 지금 100억부터 시작을 해서 50억짜리가 지금 몇 명이나 있었어요. 지금 총 몇 명인가 하면 다섯 명이 지금 100억에서 50억 사이로 받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이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시총 2위, 시가총액 5조에 육박하는데 대한민국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과 비슷하다는 게 말이 되냐? 판매하는 의약품이 하나도 없고 무작정 임상실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5조라니 이게 말이 되냐?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신라젠 같은 기업이 주가의 조작에 이용하는 더러운 제도니까 이 제도를 폐지하고 신라젠 상장을 폐지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지속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의 배경을 보면 신라젠이 기술 특례 제도로 상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얼마나 많은 이 야바이 같은 짓거리가 있었는가에 대해 지금 이제 이 주식에 돈을 날린 그런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요. 분명히 권력이 개입되어 있을 거니까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봅니다.